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질까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변비와 장운동, 저하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근육이 줄어들고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조용히 나이를 먹습니다. 특히 장, 그 중에서도 대장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시원하지 않다, 며칠씩 변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운동성, 즉 연동운동의 저하입니다. 대장은 음식 찌꺼기를 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금방 변이를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장이 게을러지고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 수분이 점점 흡수되어 변은 더 딱딱해지고 크고 건조해져서 배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경감각의 둔화입니다. 장은 신경을 통해 뇌와 소통하며 이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신경의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변이 차도 바로 신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꽤 많은 양이 쌓여도 뇌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변이를 놓치고 참는 습관이 생기면서 변비가 만성화됩니다. 수분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실제로는 물을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항상 수분을 절약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장에 남아있는 대변에서조차 수분을 최대한 흡수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변은 더 단단해지고 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침대에 앉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량이 적어지면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복부 근육이 약해지며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장이 스스로 자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지만 노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장이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변비는 심해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진통제, 한구울제, 심장약 등 많은 약들이 장 운동을 억제하거나 수분 흡수를 변화시켜 변비를 유발합니다. 노인분들은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약물 때문에 변비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에서의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힘들게 앉아 있어야 하나, 아프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화장실 가기를 피하거나 변이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은 더 단단해지고 고통은 더 커지며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듯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장 문제와 변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노화, 수분 부족,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변비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하재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전반을 조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며칠 못 봤지만 참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변비는 소화기계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두통, 혈압 상승, 식욕 저하, 피로,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의 움직임과 배변 습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변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보다 먼저 식단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식이섬유, 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는 특별한 성분으로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섬유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 젤 같은 형태가 되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반면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이 더 강하게 수축하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종류의 섬유질 모두 변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은 섬유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치아 문제나 소화 불편 때문에 딱딱한 채소나 과일을 피하고 대신 흰쌀밥, 흰빵, 부드러운 국수나 죽과 같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는 잘 되지만 장에는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은 더 게을러지고 배변은 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단에 의도적으로 섬유질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귀리를 넣은 죽을 선택하고 반찬에는 신선한 채소나 나물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감귤, 바나나와 같은 과일은 섬유질과 수분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섬유질이 부족했던 사람이 한 번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장이 놀라서 오히려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며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유질만큼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장 운동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도 물을 적게 마시면 대변은 오히려 더 딱딱해집니다. 장에서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 부드럽게 변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물 마시는 습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자기 전 한 잔처럼 시간을 정해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물 대신 차나 커피로 대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와 같은 무카페인 음료가 적합합니다. 또한 변비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두와 말린 자두, 푸른입니다. 자두에는 천연 성분인 소르비톨이 들어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촉진합니다. 시금치, 고구마, 호박, 당근, 배추 같은 채소들도 장 운동을 돕습니다. 또 발효식품도 중요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유산균을 공급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합니다. 반대로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떡,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도 장 운동을 둔화시키고 대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 진한 홍차, 탄산음료 역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순히 섬유질을 많이 먹자가 아니라 섬유질과 수분, 발효식품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통곡물빵, 점심에는 채소와 고기가 균형을 이루는 식사, 저녁에는 된장국과 밥, 그리고 식후 과일을 곁들이는 식단이 노인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은 장이 일정한 리듬을 갖게 하고 배변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늦은 밤 간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장의 리듬을 깨뜨려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의 장 건강은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물을 규칙적으로, 발효식품을 적절히, 그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 이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이 아닌 밥상에서부터 건강을 지킨다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변비와 장 운동 저하는 단순히 음식과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 즉 생활 습관과 신체 활동이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신경, 혈액순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활동해도 장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며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장은 마치 긴 잠에 빠진 것처럼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운동은 단순히 다리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을 깨우고 배변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선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연동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걸을 때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액이 복부 장기로 더 많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은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를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은 소화와 배변을 동시에 돕습니다. 복부 운동도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혀 배를 천천히 당겼다가 펴는 동작,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 또는 의자에 앉아 복부에 힘을 주고 몇 초간 유지하는 동작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장은 점점 활기를 되찾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호흡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크게 움직이게 하여 장을 아래에서 마사지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로 인해 장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편안하게 앉아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또 다른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장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장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때 변이를 무시하거나 조금 있다가 가야지 하며 참으면 장은 점점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 앉아 있으면 몸이 점차 적응합니다. 이것을 흔히 배변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노인에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면 습관도 장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장 운동 역시 둔해집니다. 불면증이나 잦은 야간 각성은 단순히 피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조용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변비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은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크게 억제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장은 마치 움츠러들듯이 움직임을 멈춥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교류가 적은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이 변비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약이나 음식 조절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장 운동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생활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화장실 환경입니다. 앉는 자세가 불편하거나 병이 높이가 맞지 않으면 배변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는 자세, 즉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배변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받침대를 두어 자세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조급함을 갖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나가면 장은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잔변감이 남아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이렇듯 운동과 생활 습관은 장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복부 운동, 복식 호흡, 규칙적인 배변 습관, 충분한 수면과 정서적 안정, 이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노인의 장을 다시 활기차게 만듭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노인의 변비 문제는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식사 조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섬유질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을 생활화하더라도 여전히 화장실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학적 도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은 변비를 나이 들어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위험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한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구토를 동반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단순한 기능성 변비가 아니라 대장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처음으로 심한 변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기질적 질환 때문인지 판단합니다. 진단이 끝난 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의사는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변비약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달리 약에 민감하고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삼투성 하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락툴로스입니다. 이 약은 장내에서 물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습관성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노인 변비 치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PG 계열의 약물이 있는데 이것도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 자극성 하제라고 불리는 비사코딜, 센나 등의 약물은 장의 신경을 직접 자극해 강제로 연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빠른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고 약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나 단기간 사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성 변비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약물입니다. 좌약이나 미니관장제 같은 국소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효과를 보이지만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하며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필요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치료에는 약물 외에도 행동치료나 생물 피드백 치료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항문 근육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배변 습관을 교정하는 치료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민간요법이나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불린 아마씨를 섭취하거나 말린 자두 푸른 달인물을 마시는 방법 등은 실제로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개인차가 크고 다른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을 나오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이나 진통제가 원인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보조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같은 내분비 질환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변비 치료는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 쉬는 시기, 운동, 약물 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변비 문제를 별것 아닌 것이라 여기거나 민망해서 말하지 못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변비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각한 병을 조기에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는 흔한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전 한 잔, 자기 전 한 잔만으로도 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현미, 채소, 과일, 통곡물, 빵 같은 음식은 장을 움직이게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갑자기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며 장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요구르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장내 환경은 더 건강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간단한 운동은 장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소화와 배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장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앉아 여유를 가지면 장은 점점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억지로 참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이 장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장을 더 굳게 만들고 우울감은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가족과의 대화, 취미 활동, 소소한 즐거움이 곧 장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결국 변비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물, 음식, 운동,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모이면 장은 편안해지고 노년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비를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장을 살리고 삶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면 참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결국 더 길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